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산해진 프랑스의 혁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아메리카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치를 때 넋놓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자유를 쟁취하는 그 아메리카 식민지에 군대를 보내기까지 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절대군주가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루이 16세였는데요. 루이 16세도요, 자신의 조상들처럼 자신이, 신성한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독립혁명을 치르는 동안에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의 국왕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요. 지루한 전쟁들을 잇따라 치렀고, 그리고 루이 15세 시절에도요. 7년 전쟁을 치르느라고 프랑스는 가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국왕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짜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세 계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1계급이 가톨릭교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리고 2계급이 귀족이었고 3계급은요, 자신의 몸으로 노동을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은요, 무엇인가를 살 때마다 세금을 내어야 했고요. 교회에다가도 세금을 내야 했고, 이동할 때 통행세를 내어야 했고요. 포도주를 짤 때도 세금을 내어야 했어요. 무척 굶주림에 찌든 허수아비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귀족들은요, 늘 파티를 하고 화려한 옷을 사입고 노름을 하는데 돈을 펑펑 썼어요. 루이 16세가 이제 귀족들도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딱 잘라 거절한 거죠. 그리고 젊은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도 문제였어요. 늘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비싼 옷을 무턱대고 사입고 심심한 카드를 놀이했던 거죠.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였던 그녀의 오빠도 그녀에게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심성이 못된 여자는 아니었는데요. 뭘 잘 모르는 여자였나 봐요. 백성들은요, 프랑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 바로 그녀 때문,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프랑스는 비투성이었거든요.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후에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 사상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키워가는 동안에도 프랑스의 국고는요, 계속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세 계급의 대표들이 베르사유에 모여서 세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3계급의 대표들은요, 오래지 않아 구역질이 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베르사유에 들어갈 때도 정문이 아니라 셋문을 사용해야 했고 모두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3계급은요, 검정색 옷을 입어야 했대요. 너무나 분노하고 좌절을 했어요. 3계급의 대표자들은요, 국민의회라는 이름의 회의를 만들었어요. 1계급 성직자들한테 뜻을 같이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2계급의 귀족들도요, 일부는 그들의 뜻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굶주림에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귀족들은 루이 16세에게 가서 국민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는요, 투표를 하지 못하게 제3계급의 대표들의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바로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는 이름이에요. 어느 귀족이요, 국왕의 명령이다, 당장 여기를 떠나라 라고 했더니 국민의회 사람들은 우리는 국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아 여기에 왔다. 그래서 제3계급의 사람들은요,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루이 16세는요,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군대 병사들도 제3계급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병사들을 파리로 보내서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프랑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네, 무척 분노했겠죠. 그래서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서요, 화약을 구했어요.
파리에 있는 그 바스티유 감옥은요, 오래된 요새였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은 함락이 되었고요. 프랑스 국왕의 권력도 무너졌어요. 평민들이 파리를 장악했어요. 시골에서도 촌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자들의 저택을 습격하고 원한에 사무쳤던 귀족들을 살해했어요. 루이 16세와 그 가족들은요, 마차에 실려서 파리로 호송이 되고요, 튠르리 궁전에 갇혔어요. 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도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가 되려는 참이었어요. 네,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제3계급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랑스가 국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2계급을 없애버리고 싶다는데도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회는 신분을 가리키는 모든 용어를 없앤다고 선언을 했고, 프랑스 사람이면은 모두가 시민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이요, 튠르리 궁을 몰래 빠져나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이 가족들은요, 파리로 끌려와서 어둡고 컴컴한 지하 감방에 갇혔어요. 네, 로베스피에르의 힘을 얻은 국민의회는요, 프랑스가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공회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이제부터 프랑스는요, 국민의 투표로서 뽑힌 대표자들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국왕에 대한 증오가 귀족의 피를 타고난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번졌어요. 그래서 혁명에 가담했던 귀족들은요, 나라 밖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어요. 국왕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운명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찰스 2세, 영국의 찰스 2세처럼 곧 처형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1월에 어느 날 루이 16세는요, 네, 감방에서 끌려 나왔어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죽더라도 복수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파리시 한가운데 있는 광장에 기요틴이라는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프랑스는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이 프랑스와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다가 가톨릭 성직자들을 가혹하게 다룬 데 대한 원한을 사게 된 거죠. 국민공회는요, 공화국이 금방 무너질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국가안전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우두머리에 로베스피에르를 앉혔어요. 그래서 공화국에 반대하는 혐의가 보이는 자는요, 누구든 체포해서 사형에 처할 권한이 로베스피에르에게 주어진 거죠. 바로 공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혐의자 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맨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였어요. 남편이 죽은 지 9달 만에, 네, 새하얀 가운을 입은 채 기요틴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기요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기요틴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요, 16,000명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공회는 이제 로베스피에르를 불안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루이 16세보다 더 잔인한 독재자가 될 것 같았어요. 국민공회는요, 의원들이 앞을 다투듯이 로베스피에르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어요. 로베스피에르는요, 자신의 귀를 믿을 수는 없었지만 곧장 체포되어서 기요틴으로 가게 되었어요. 프랑스는 이제 국왕도 없고 로베스피에르도 없는 나라가 된 거죠. 바로 프랑스는요,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